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만 컬러로 강조되는 눈에 띄는 스토리를 연출하실 수도 있겠죠. 선택한 사진들에 같은 보정값이 적용되게 됩니다. 텍스트가 가려진 효과를 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오늘은 이번 iOS 16 업데이트에서 애플이 보여준 많은 변화들 중에서도 사진 측면에서의 변화를 설명드리고 이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 의견과 아이디어도 물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SNS에서 많이 공유되었던 팁들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iOS 16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진에서 눕기를 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물이나 사물과 배경의 경계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진에서 원하는 피사체 부분을 꾹 눌러주면 대상이 분리되고 이 분리된 대상을 다른 앱에 끌어오거나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눕기 기능을 활용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인스타 스토리나 메모 앱 등을 사용할 때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 느낌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이었어요. 다른 서드파티 앱을 통하지 않고 아이폰 기본 사진 앱에서 인물, 사물을 분리하고 배경이 투명한 상태로 어디에서든 그 사진 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응용하기에 따라 더욱 창의적이고 넓은 사진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에서 아이메시지를 보낼 때 전송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 특수효과가 적용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 눕기 딴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적절한 특수효과와 함께 보내면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스타 스토리에서도 여러가지 응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올릴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똑같이 불러오고 앨범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대상의 눕기를 따서 복사하고 스토리에 붙여넣기 한 뒤에 원본 사진 위에 똑같은 사이즈로 눕기 딴 사진을 덧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뒤에 적절한 텍스트를 크게 쓰고 눕기 딴 사진을 다시 터치해주면 대상 뒤에 텍스트가 가려진 효과를 연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과 비슷한 응용으로 아이폰 기본 보정에서 필터를 활용해서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준 뒤에 인스타 스토리에 그 사진을 불러와주고 앨범에서 해당 사진을 컬러 원본으로 복귀해준 뒤에 원하는 대상의 눕기를 따서 인스타 스토리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아까와 같이 사진 위에 같은 사이즈로 덧대어주면 부분만 컬러로 강조되는 눈에 띄는 스토리를 연출하실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시각적인 변주를 줘서 눈에 띄고 위트 있는 스토리를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작은 사물을 가까이 촬영해서 눕기를 따준 뒤에 적절한 다른 사진 위에 눕기 딴 작은 사물을 크게 올려서 재밌는 상황을 연출해 볼 수도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친구에게 받은 선물을 따로 촬영해서 눕기를 따주고 크게 올려준 뒤에 인스타 스토리 같은 곳에 인증샷으로 올려주면 너무 귀엽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만든 사진들을 꼭 인스타 스토리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서 만들어두면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톡 프사나 배경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 다양한 응용을 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눕기 기능을 본인이 촬영한 사진들로 채워진 아이폰 기본 앨범에서 뿐만 아니라 웹에서 이미지를 저장할 때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웹에서 이미지를 저장할 때 대상체 복사를 누르면 메인 대상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복사해주기 때문에 아이폰 앨범에 해당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에서 붙여넣기만 누르면 바로 눕기 딴 사진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곳에서 짤이나 이미지를 검색했을 때 마음에 드는 여러 장의 사진을 저장하고 싶을 경우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미지 저장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럴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첫 이미지를 꾹 누른 뒤에 다른 손가락으로 다른 이미지를 터치해주면 자신이 고른 여러 장의 사진이 묶여지게 되고 이 묶여진 사진을 아이폰 앨범에 끌고 와서 드롭해주면 한 번에 여러 장의 사진이 아이폰 기본 앨범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사진 여러 장을 한 번에 마음껏 저장해주세요. 요즘은 정말 하루 24시간 내내 스마트폰과 일상을 함께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가장 사적인 내 정보가 무수히 많이 기록된 장치라는 것에 이견을 달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진 앨범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해당 토픽에 맞는 사진을 보여주려고 아이폰 기본 앨범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때 실수로라도 보여주기 싫은 아주 사적인 사진이 의도치 않게 공개될 위험이 꾸준히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는 원하는 사진을 가리기 기능을 통해 기본 앨범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두고 대신 이 가린 사진들을 가려진 항목 사진 폴더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뒀는데요. 기존에는 이 가려진 항목 폴더를 설정 사진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설정하지 않는 이상 아이폰 잠금 해제를 제외한 아무런 보안 체계 없이 해당 폴더에 들어가면 가려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iOS 16부터는 이 가려진 항목을 페이스 아이디로 잠궈둬서 설사 아이폰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면 이 가려진 항목을 볼 수 없게끔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삭제된 사진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최근 삭제된 항목도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이 설정되게끔 변경돼서 원하지 않는 타인이 내 사적인 사진들을 볼 수 없게끔 업데이트되었어요.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보안 강화 업데이트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의 필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환영할 만한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더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iOS 16 업데이트가 되기 이전에 아이폰 기본 보정 설명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여러 장의 사진을 한 번에 보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기존에는 같은 보정값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정하려면 서드파티 앱을 사용했어야 하는데요. iOS 16 업데이트 이후에는 아이폰 기본 보정에서도 한 번에 같은 보정값을 여러 장의 사진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정할 사진 여러 장 중에 한 장을 골라서 원하는 대로 신중하게 보정을 맞춰준 뒤에 옵션 버튼을 눌러서 편집 내용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해당 보정값을 적용할 다른 사진들을 여러 장 선택해주시고 옵션 버튼을 눌러서 편집 내용 붙여넣기를 하시면 선택한 사진들에 같은 보정값이 적용되게 됩니다. 사진 보정값이라는 것이 다른 환경, 다른 시간에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에 일괄적으로 완벽히 적절하게 적용될 수는 없는 만큼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되도록 같은 시간, 장소,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에 적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이폰 기본 보정에 대해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제가 걸어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클라우드 설정을 잘못해뒀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사진을 한 번 더 다운로드했을 경우 혹은 기타 다른 경우에 의해 같은 사진이 아이폰에 중복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사진인데 중복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아이폰 용량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겠죠. 아이폰 기본 사진 앨범에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기타 카테고리에 중복된 항목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중복된 사진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복된 사진들을 검토해보시고 한 장만 있어도 되는 사진들을 병합해주시면 아이폰이 자동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사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중복된 사진들이 많으신 분들은 일일이 병합 버튼을 눌러주시기 귀찮으니까요. 중복된 사진들을 한 번에 쭉 체크해보고 선택을 눌러서 전체 선택을 눌러주거나 드래그를 이용해서 원하는 사진만 쭉 선택해준 뒤에 병합을 눌러주시면 쉽고 간편하게 쓸모없는 중복된 사진을 삭제해서 아이폰 용량 확보를 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iOS 16.1 업데이트에서 아이폰 기본 앨범에 공유 보관함을 설정해둘 수 있도록 새로운 설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연인에게 같이 만나서 찍었던 사진을 그때그때 보내주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공유 보관함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사진이나 사진 일부를 지정한 인물에게 별도의 전송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정, 사진에 들어가셔서 공유 보관함을 눌러주시면 공유 사진 보관함을 설정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참여자 추가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원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진 이동에 관한 3가지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내 아이폰에 있는 모든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동으로 인식된 인물이나 날짜로 사진을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두 번째, 원하는 사진을 직접 골라서 공유하고 싶은 경우에는 세 번째를 선택해 주시고 추가된 상대에게 아이메시지나 링크를 직접 공유하셔서 초대를 해주신 뒤에 초대된 친구가 초대를 수락하면 설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진을 수동으로 선택해서 공유하는 옵션을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해당 옵션을 선택했다는 가정하에 앨범에 들어가셔서 공유할 사진을 선택하고 옵션 버튼을 눌러서 공유 보관함을 선택해주시면 해당 사진이 공유 보관함 앨범에 따로 분류되고 이 분류된 사진들은 상대 역시도 공유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사진을 촬영할 때 아이폰 기본 카메라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활성화하고 사진을 촬영하면 해당 사진들은 앨범에서 별도의 선택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공유 보관함으로 넘어가게 돼서 무척 편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능 무척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공유 보관함 기능은 공유 보관함을 만든 사람의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활용해서 보관함 용량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 용량이 충분하신 분이 공유 보관함을 생성하고 공유하시길 추천해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폰 카메라에서 공유 버튼 활성화 후에 촬영을 할 때에는 의도치 않게 해당 버튼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까먹고 촬영하게 되면 원치 않는 사적인 사진이 공유 보관함에 공유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유의하시고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진 측면에서만 봐도 많은 게 바뀐 iOS 16 업데이트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응용법까지도 말씀드려봤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